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4.3 사건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 등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는 물론 4.3의 정의와 추가 진상조사까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4.3 사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기 위해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별도의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부터 더 해야 된다. 또 이 보상을 어느 정도 누구한테 얼마나 해야 되느냐. 또 명예회복이라는 게 과연 그 실체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개정안을 다시 낸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를 늦추거나 이렇게 된다면 연내 통과는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의 주장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야당의 주장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3 특별법 개정하라!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3 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은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4.3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혼과 고령이 유족 그리고 도민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족회와 공동행동은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신화월드 카지노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법을 외면하고 있다고 사업주를 고발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신화월드 카지노에서 2년째 딜러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돈을 잃은 고객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당해 최근 외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네 같은 애들은 총으로 된다. 내가 예전에 청부살이를 해봤다. 너 같은 애들은 죽이는 거 진짜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셔갖고 그게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 딜러인 이모 씨도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폭언도 많이 듣고 성희롱 같은 것도 좀 많고 그러니까 그때 직원을 약간 보호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손님한테 가서 약간 우리 직원들을 보라는 듯이 손님 비위를 다 맞춰주고. 제주관광서비스노조가 신화월드 카지노 직원 139명을 조사한 결과 폭언과 성희롱 피해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응답자의 95.7%가 폭언을 들었고 성희롱 피해는 54.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4명 중 1명은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주의를 주는 경우는 18%에 그쳤고 77%는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했습니다. 신화월드 카지노 조합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참한 노동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오히려 피해 직원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제주도 신화월드 카지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신화월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 갑질 사례는 접객업 종사자 모두가 겪는 문제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폭언이나 폭행 금지 안내문을 추가로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응대 노동자에게 건강 장애가 생기지 않게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급경사지와 사라봉 정비공사의 부적절한 감정가 의혹에 대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정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타당한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비교 표준지 선정 등 평가가 잘못돼 감정가가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해 과다 지급된 토지 보상 금액이 발생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주공항과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평화로에서 자동차가 갓길 화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단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주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가 불에 탄 채 도로 위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갓길 화단을 들이받는 바람에 렌터카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치고 차량이 전소된 것입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에 와봤는데요. 차량이 갓길 화단을 들이받으면서 콘크리트로 된 경계석이 이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화단 위에도 차량이 불에 타면서 검게 그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화로에서는 지난달에도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가 갓길 화단을 들이받고 뒤집혀 생후 4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지난 2월에도 승용차가 화단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등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 차량들이 빨리 달리고 렌터카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화단을 도로에 바싹 붙여 설치하다 보니 충돌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제 방심을 하면 저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을 조심하게 하는데 그래도 저런 것들이 갓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갓길 충돌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고 원인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에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도로를 아름답게 꾸민다며 화단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중앙분리대의 절반은 철제 가드레일로 교체됐고 갓길에 남아있는 화단도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요즘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외지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 어구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일단 폐 어구들을 갖고 육지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모이는 양만 한 달에 1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울산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 방어진항. 부두에 버려진 통발이 쌓여 거대한 탑을 이뤘습니다. 곳곳이 녹슬었고 그물은 서로 엉겨붙었습니다. 울산 어민들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물에 걸린 어구들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물에 걸려 올라온 통발은 한 달 평균 15톤이나 됩니다.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그물을 또 놓으면 또 그게 또 권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권리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가오는데. 이렇게 육지로 갖고 나온 폐 어구들은 어민들이 비용을 들여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울산 어민들은 이 어구의 상당수가 외지 어선들이 와서 방치한 걸로 추정합니다. 동해안에서 설치 가능한 통발은 어선 규모에 따라 척당 4,000개에서 7,000개. 하지만 경북 등 외지 어선들이 통발을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하면서 200여 척의 울산배들이 정상적으로 조업할 수 없는 상황. 통발 설치량을 제한하기 위해 어구마다 소유자가 누군지 깃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지 어선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울산에서 자망 조업하는 그 울산 어선들과 함께 같이 조업을 하니까 양포에서 나와가지고 통발 조업을 하는 걸 다 어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울산시는 울산 앞바다 불법 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지역 선주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네,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되는데요. 현재 제주시의 아침 기온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18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지만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한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 산지와 동부에는 곳에 따라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12도, 북부와 동부가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1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초속 13m의 강풍이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가 요구한 CCTV 자료를 폐기한 제주 시내 한 식당 주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 국회의원 후보 측이 지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식당 주인 등 4명이 CCTV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선관위 요구 자료에 CCTV가 포함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선관위 직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서귀포시 하원동 자신의 땅에서 소나무 230여 그루를 베어내 임야 6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해당 토지를 되팔아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살림 훼손은 원상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10대 여자 지적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뒤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약을 강제로 먹이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의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작성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 보완한 데다 사업자에게 검토 의견을 보내 수정하도록 했다며 도지사에게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 직원을 훈계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사업자가 개입해 전문기관의 의견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제주도는 도민사회에 사과하고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서울에서 제주와 무관한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10일 여의도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과 함께 AI 혁명과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원희룡 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학력 격차 등 코로나 사태에서 발생할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 책임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 등 일부에서는 제주연구원이 원지사의 대선 준비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에 나선 것이냐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개발 부담금 납부 기한 연기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접수된 개발 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모두 34곳에 30억 원으로 작년보다 2.6배 늘었습니다. 개발 부담금 납부 기한 연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이나 숙박, 음식점 등이 대상이며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